를 먼저 해주자면 긍정적 관계가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좋은 건데 이걸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 그치? 네, 이걸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즉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훌륭한 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에너지를 받으려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된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야 된다는 글이에요. 알겠죠? 됐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막 서술형을 지금 막 되게 못해. 난 서술형 너무 어려워. 어떡하지? 라고 네거티브 플로우로만 빠지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라? 서술형 잘하는 애한테.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valuable. 자, 하나의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아주 가치 있는 이 기술. 자, 이 기술이 결국 아까 말했지만 뭐다? 이거야. 함께 있어라. 사실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but, however, yet, 플로가 바뀌는 글이 아닙니다. 플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1번 문장은 주제문이야. 그치? 그래서 자, 뭐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력함, 우울증, 그리고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는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뭐를 해라? 선택을 해라. 누구를? other person, 즉 다른 사람들을.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아까 쌤이 말했지만 누구다? 나보다 나은 사람. 그렇지? 자, 이미 이전에 우리가 노력했던 문제들을 이미 이전에 해결을 해왔던, 즉 나보다 더 better죠. better than me. 그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그룹? 셀프 헬프 그룹의 하나의 가장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 자조 모임이라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을 의미해? 그렇지, 긍정의 그룹을 의미하겠죠. 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니까. 자, 간단한 문법입니다. 원어브 부수명사 무조건 복수명사 S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아까 1번 문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1번 문장 우리가 뭐였지? 우리 우울해. 나 안 될 거야. 나 이거 잘 못해. 어떡하지? 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다시 재진술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치? 그럼 우리는 뭐를 받아? 부정적인 형태의 에너지만 받을 뿐이죠. 즉 우리는 뭐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약했어. 됐죠? 그러면 네거티브 스테이트를 어떤 스테이트로 바꾸란 얘기야? 그렇지, 이걸 긍정의 스테이트로 바꾸라는 얘긴데, 그치?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자조 그룹에 속해야 되고, 자조 그룹이라는 게 뭐 하는 그룹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룹이죠. 이해되시죠? 됐지? 네. 되셨죠? 자, 그래서 those who, 이 those가 아까 누구야? 윗문장에 그렇지. 자, other person들이었어요. 그렇지? 이 other person들이 누구였는데? 그렇지. better than me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렇죠? 즉, 더 높은 진동에 있다라는 건 나보다 더 잘하는, 나보다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는 부족해? 네거티브 소트는 부족해. 네거티브 소트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를 굉장히 많이 발산시킨다?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시킨다. 되게 간단한 심플한 글이야. 나는 여태까지 네거티브 상태였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에너지만 받아? 네거티브 에너지만 받아. 긍정적 에너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긍정적인 에너지야?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과 친해지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듯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함께 어울려라는 게 그게 5번 문장이에요. 아주 단순히 그들 곁에만 있는 것조차도 뭐한다? beneficial 하다라는 거죠. 그치? 됐죠? 네. 왜? 나에게 이제 뭐가 되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막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가지고 있는 애야. 근데 나는 막 부정적인 애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이러다가 죽어. 이러지 말고 얘가 긍정적인 애니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좀 도와줄래? 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에너지가 이거 전이 된다는 얘기잖아.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아까 우리 셀프 헬프 그룹에서는 이걸 무슨 역할? 승자들과 어울리기. 그치? 승자들과 어울리기. 그렇다면 여기 위너들은 아까 윗문장에 누구였고? 그렇지, 도즈였고. 도즈는 누구였고? other persons였고. other persons는 누구였고? better than me였고. 그치? 다 동일한 애들이에요. 이런 거 뭐 지칭 추론으로 나오면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의 이점은 어디에 있다? 그렇지. psychic level, 즉 정신적인 멘탈에 있으면 이게 뭐를 트랜스퍼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이시키며 그치? 그리고 자신도 잠재적인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다? 재점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뭐가 있다라는 거야? 포텐셜,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어떤 잠재력? 포지티브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 포지티브 에너지를 자기 몸에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아까 윗문장에 뭐라 그랬어? 해결을 했다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포지티브 에너지를 발산시켰다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안에 있던 잠재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됐죠? 그러므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친구를 잘 사귀자. 요 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네. 자,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얼마나 많은 감각이 존재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There are five, 즉 인간의 몸에 또한 동물의 몸에는 몇 가지 감각들이 있다? 5가지 감각들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봐봐. however 나왔어.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의 무게중심은 어디? 왼쪽보다는 오른쪽. 어디? 위에보다는 아래. 그럼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찬성의 반대야? 반대죠, 당연히. 그치? 물론 당연히 대립구조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찬성하고 싶었다면 글을 어떻게 구성해?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인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서 나서 이 사람이 원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 말이 틀려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아요 라고 글을 썼겠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 언급했다라는 거는 최소한 작가는 이 지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플로우라고 보고 있다? 네거티브 플로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작가가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 그렇지, 맥퍼슨이라는 사람이래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뭐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대. bad reason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맞지? reason이라는 단어 자체를 썼다라는 걸 작가는 이 사람 말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인간이건 동물이건 딱 몇 개, 5가지의 감각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 이유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개의 감각을 빼먹었습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몇 가지 감각을 빼먹었는데 그 감각의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 자, 당신의 사람의 신체의 perception, 감각은 당연히 다르지. 뭐와 뭐가? 그렇지. 터치의 감각과 균형의 감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빼먹은 거야? 아, 균형이라는 감각을 빼먹었구나. 그치? 네. 근데 이게 뭐에 연결이 돼? 시각과 촉각 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5가지 감각이 누구와 누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얘기했어? 인간과 동물 다 5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동물들도 5개가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훨씬 더 뭐한다? 그렇지. 범주하기 어려운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카테고리라는 개념은 뭘 의미해?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5라는 거지. 이걸로 definition, 규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동물도 딱 꼴랑 5개만 있다라고 규정 짓기 어렵다. 규정 짓기 어렵다라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와 예시로 많은 척추동물들은 냄새를 감지하기 위한 다른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건 여기에 뭐가 되지 않았어? include, 포함되지 않았잖아. 그치? 또 몇몇의 뱀들은 자신들의 모를 먹이에 열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도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감각들이 되게 많은데 딱 5가지의 감각이다라고 규정 짓기는 어렵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tell us that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로 나눌 수 없다?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즉 어떤 딱 정해진 종류의 단순한 숫자만으로 나누기는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는 윗문장에 뭐를 의미해요?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의 five sense라는 거지. 됐죠? 네. 라고 맥퍼슨이 얘기했습니다. 그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작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맥퍼슨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 대신에 동물의 감각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냥 무조건 딱 5개의 감각으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we should study, 우리는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물들이 그렇지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추측을 하면서 이 5개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많을 거야 라는 감각을 공부하라는 얘기죠. 되셨죠? 네. 됐지? 네. 그래서 자, 이 지문도 네, 중요한 거 위주로 갔습니다. 오감 분류의 한계라는 건 무조건 인간이건 동물이건 인간이건 동물이건 몇 개로 나누기는 볼 수 없다. 딱 5개로 나눈다고는 보기 힘들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해라? 더욱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됐죠? 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요 지문도 네. 사실 대립 구조가 형성되는 지문이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렇지? 추상적인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누구 말이 맞아? 얘 말이 맞아. 그럼 얘 말이 뭐였는데? 5개. 누구누구? 인간 동물. 그 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인간이건 동물이건 훨씬 더 많은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감각이 뭐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문이고, 자 요거 조금 까다로워요. 6번 지문 그냥 집중시키 하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네. 됐지? 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지문은 아까 말했지, 전후관계가 명확하다든지 긍정, 부정이 명확하다든지 이런 글들은 오히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치? 근데 이 글은 색을 바라보는 2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2가지 측면 중에 아까 뭐 얘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뭐 이게 맞다, 또 뭐는 뭐 그 전에 무조건 좋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이건 색깔을 바라보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둘 다 일리가 있다는 글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이게 무조건 맞아요 라고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 글입니다. 즉 이건 중립적인 글이에요. 뉴트럴하죠. 네, 중립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표할 수도 있어. 자, 시작할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take the common sense view, 일반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어떤 견해? 컬러, 색깔이 굉장히 객관적인 특성, 속성을 가진다. 왜? 어떤 속성? 빛의 반사야. 우리가 색깔이라고 말하는 건 그 빛의 반사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바닷물이 너무 에메랄드빛 같아 라고 우리가 에메랄드빛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반사되는 빛이 에메랄드 빛이어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상식이야. 상식이야. 그치? 네. 그래서 자, 그들은 나뭇잎의 색깔이 그린이라는 거는 왜 그린이야? 색의 반사빛이 그린이기 때문에. 그쵸? 이해되시죠? 됐니? 그러면 1번, 2번은 사실상 컬러라는 개념이 뭐한다라는 주장이야? 존재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알겠지? 진짜 색이란 건 있다. 됐죠? 네. 자, 하지만 이제 3번부터는 반대 개념입니다. 사실 컬러들은 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argue that 주장합니다. 컬러는 당연히 physical, 즉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서만 존재할 뿐이야?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다. 색이란 건 없다. 됐죠? 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자, 어떤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뭇잎은 색깔이 없는 거지. 왜? 어차피 색이란 건 없어. 우리가 봐야만 그걸 그냥 뭐 노란색이구나, 빨강색이구나, 초록색이구나 라고 그냥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낀 색깔만 있을 뿐이지 실제 색깔은 없다는 얘기죠. 그쵸? 됐죠? 됐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색이란 건 없다. 그냥 누구만 있을 뿐이야. 그것을 본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누구 말이 무조건 맞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적인 견해기는 해. 반사되는 빛. 그치? 컬러라는 건 뭐다? 반사라는 게 상식적인 견해기는 한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색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그게 진짜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건데,
both position 둘 다 맞는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색깔은 객관적이며 주관적이고, 그치? 마치 뭐처럼? 우리의 뇌와 우주처럼. 됐습니까?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와 서브젝티브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 왜 이 작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 수능 지문이 이거 빈칸이었죠. 왜?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 뭐야? 아까 색에 반사되는 개념을 보고 색은 있으면 그게 객관적인 거지. 왜? 누구나 다 에메랄드 바다빛 색깔을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생명이 아닌 이상 그걸 보고 저건 빨간색이다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반사된 빛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니? 근데 두 번째 이제 주장한 사람들은 색이 없어. 색이란 건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그걸로 보면 그 색깔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진짜 A라는 색을 보고 빨간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A라는 색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치? 왜? 어차피 기존에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주관적이라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뭐 이렇다. 네, 그래서 자, 색은 당연히 뭐다? 그렇지. 빛 때문에도 만들어지고,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 눈과 뇌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한 어브젝티브가 아까 말했지? 반사되는 개념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서브젝티브가 무슨 개념이었지? 요 개념이었죠. 그쵸? 네. 됐죠? 그럼 핵심 원구가 뭐야? 컬러는 몇 가지? 두 가지의 개념. 보스 둘 다 맞아. 첫 번째보다 객관적이야. 그치?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점? 라이트, 빛. 그치? 두 번째, 주관적일 수도 있어. 주관적이라고 기준은 뭐야? 컬러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컬러를 바라보는 eyes, 눈에, 그리고 brain. A라는 사람은 I제 파란색을 담고 파란색을 담았다면 그걸 블루라고 하겠지만,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레드라고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다 다르다.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색이라는 건 객관성도 있고 주관성도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자, 일방적 발표와 쌍방향 이해의 차이.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조금 빨리 갈게요.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질문을 들어봤을 겁니다. 됐죠? 네. 자, 어떤 질문이냐면 If a tree falls, 자, 만일 어떤 나무가 쓰러졌는데 근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 뭐가 없었다? 그 나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소리가 난 걸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들어봤대. 누구나 다 들어봤니? 여튼 그렇대. 그쵸? 네. 자, 아닙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그치? 됐죠? 왜? 소리는 pressure waves, 즉 압력파 이상이고, 그리고 can be no sound without hear, 즉 뭐 하는 사람 없이는, 듣는 사람 없이는 뭐가 없다? 소리가 있을 수가 없대. 됐죠? 즉 소리라는 건 뭐가 있어야 존재한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존재한다. 됐죠?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similarly 비슷하게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two-way 프로세스라는 거지. 즉 여기서 말하는 two-way 프로세스는 앞문장에 소리를 예시로 들었어. 즉 스피커가 있다면 누구도 있어야 돼? 리스너들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래야 뭐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대화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말만 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치? 그리고 듣기만 해. 이것도 불가능하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됐죠? 네, 뭐 그 얘기야. 그래서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 프로세스이다. just as 마찬가지로 자, 어떠한 시그널 종류의 신호가 뭐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unless 중요하죠. 뭐다? if not 됐지? 자, 만약 그것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감지라는 개념은 윗문장의 예시였던 소리 기준으로는 뭐였어? hear이었지. 듣는 거였지. 그치? 듣는 게 없으면 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즉 듣는 사람이 없다라면 소리는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야. 그치? 즉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 소리도 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지문들이 모국에 많이 출제돼. 뭐죠? 예를 들어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언제 있을까?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발명품으로서의 가치는 제품으로서의 가치는 논문은 읽을 사람이 있어야 그 논문의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이해되세요? 제품도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알겠니? 발명품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대단한 사람이 굉장히 A라는 진짜 막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어. 근데 정작 그거를 누구도 쓰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또한 아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야. 둘 다 뭐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자, 독자들에 의해서 그게 이해되거나 독자들에 의해서 읽히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논문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 스타는 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뭐 팬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뭐 이런 뻔한 얘기잖아. 그렇죠? 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네, 원리라는 뜻입니다. 과학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A scientific experiment, 즉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거는 뭐 하지 않는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 결과가 publish하거나 understood 하기까지. 우리 영장 연습 간단하게 해볼까? 요 문장 scientific은 안 써도 돼. 똑같으니까. 네, 요 문장 자, 도치구문으로 바꿔보세요. 도치구문으로 바꿔서 영작해보세요. 도치. 첫날에서 그런데 1차에서 2회차부터는 우리 이런 구문 같은 거 영상 연습도 많이 해볼 겁니다. 어디 맞게 쓰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공부 좀 했어? 하긴 했어? 잘했어. 자, 그나마 세연이가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썼습니다. 네. 자, 잘 봐. 도치로 바꾸라는 거는 얘들아 이거 구문은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야 돼. 그치? 이 구문은 몇 개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 아니면 나던티 구문이야. 그치? 근데 쌤이 아까 조건 하나 달았잖아. 도치 구문으로 바꾸라는 건 이때 강조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부정어 구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치? 주어 동사 바꾸어야 되는 건 문장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부정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쌤이 도치 구문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일단 뭐부터 출발해야 돼? 나던틸 구문이니까 나부터 출발해야지. 그치? 그래서 until 구문은 건들지 않는 거 아시죠? 가끔 아이들이 여기 주어 동사 바꿔치기 하고 앉아있어. 나던틸 구문의 부사절은 안 건드는 거야. 주절 건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도치 구문은 주절에 주어 동사 바꾸는 거야. 얘는 부사절이잖아. 가끔 이것도 바꾸는 애들 있다. have the result be. 절대 아니에요. 나던틸 구문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알겠어? 그럼 진짜 주어 동사가 뭐야? experiment is not complet잖아. 그치? 근데 동사가 뭐야?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주어만 싹 넣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그치? 네. 이때 가끔 아이들이 여기까지 잘 주어 동사 바꿔놓고 뭐 하냐면 여기다가 부정어 또 넣고 앉아있어. 네. 야 부정어 이거 앞으로 빠졌잖아. 근데 여기 또 부정어 또 넣으면 어떻게 해? 여기 부정어는 빼줘야죠. 이 부정어가 올라온 거야? 얘랑 붙은 거고. 그치? 그쵸?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던틸 구문은 요 밑에다 쓸게. 보통 주어 not until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 동사가 이게 포인트인데 얘를 not until 구문으로 바꾸면 not과 until만 요렇게 맨 앞으로 위치하고 이건 절대 건들지 말고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를 뭐 하는 거야? 일반 동사라면 do나 does나 did 같은 거 수재 실치 맞춰서 이렇게 쓰고 주어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나던틸 구문 공식이에요. 그쵸? 됐니? 오케이? 여기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시제나 수위치 맞춰서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쓰고 그치? 여기가 만약에 have pp였다면 have만 앞으로 빼고 주어 pp 쓰고 have been pp였다면 have만 빼고 주어 been pp 쓰고 비동사였다면 그냥 비동사 주어 위치만 그대로 바꾸면 되고 알겠지? 그 얘기야. 나던틸 구문 하나만 더 해볼까? 뭘로 해볼까? 메리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그녀가 뭘로 해볼까? 작업을 끝날 때까지. 이거 바꿔보세요. 나던틸 구문로.
바꿔봤죠? 네, 요 정도 바꿀 수 있지? 자, 뭐부터 출발? not until.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뭐야? have pp니까 누구만? have만 하나만 앞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치? 그래서 has Mary met friends. 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지? 그녀는 숙제를 끝날 때까지 친구를 만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말하면 숙제 끝나고 나면 친구 만날 거다. 됐지? 그래서 not until 구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not until 구문은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주 간단한 예문 하나 정도는 기억하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필수 예문 그냥 쌤이 그냥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not until she 요거 필수 예문 약간 이 예문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해. 그렇지? Not until she met friends did she understand them. 네. 요거 그냥 필수 기본 예문 나도 드리고 그녀는 그들을 정말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만날 거다. 네. 됐죠? 자, 이게 왜 나머지 조문이냐면 부사절은 주어동사 안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사절은 그 원래 어순대로 주어 동사 써주는 거고 그럼 이 문장이 원래 무슨 문장이었겠어? 원래 주어 동사 어순을 쓰면 she understood them이겠지, 그치? 이해돼? 원래 문장이 she understood them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시제가 understood 과거니까 일반 동사니까 뭐 여기 does 이런 거 아니고 did 쓴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쓴 거고 동사 쓴 거고 목적어 쓴 거고 알겠지? 됐죠? 이해돼? 됐니?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이해돼? 어려워? 이 부분 어려워? 세윤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진짜 주어 동사를 바꾼 거잖아. 이게 원래 무슨 문장이었냐면 she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건 부사절이고 부사절 건드는 거 아니고 이게 진짜 주어 동사야. 근데 시제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그리고 understand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를 우리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이나 도치문으로 바꾸려면 뭐를 쓴다? do나 does나 did를 쓰잖아. 그치?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 did 쓴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바꿔줘야 되니까 she understand them 이렇게 쓴 거죠.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not until 구문 이렇게 가볍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 공식 꼭 기억하세요. 됐죠? 네, 요거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과학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아까 서로 양방향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애만 있으면 의미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을 들어주는 애도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과학에 관련된 어떤 결과나 논문도 그 결과나 논문을 뭐 해줄 수 있는 이해하거나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자, 과학적인 실험도 뭐가 있어야 그렇지 그 결과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뭐가 돼야 돼?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비로소 완벽하다. 됐죠? 네. 알겠지?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거 퍼블리시 되지도 않았어. 그러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됐죠? 네. 자, 그래서 no more than은 한 단어로 뭐다? 그렇지. 뭐뭐에 불과한 일뿐인 네거티브 플로우예요. 됐죠? 즉, 자, 출판이라는 건 뭐 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뭐에 그칠 뿐이다. 그냥 pressure wave, 그냥 압력으로 끝날 뿐이다. 됐지?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too many scientific papers, 너무 많은 논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라는 건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다. 왜 그럼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지. 뭐가 되지도 않았어? 그렇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논문이 쓰러진다라는 거죠. 됐죠? 네. 아시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냥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그냥 막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했다면 그 발표를 누구가 필요하다? 들어주고 그 발표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그 발표가 진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해되시죠? 알겠죠? 그래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걸 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 소리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논문, 과학적인 실험, 과학적인 과정들도 그것에 관련된 결론을 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야만 그게 그 과학적인 논문이건 실험이건 가치가 있다라는 글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됐니? 그러면 일반적인 발표는 이해 아무도 안 했어. 이해 아무도 못했어. 근데 막 지 혼자 똑똑하다고 일반적인 발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치? 즉 서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네. 아까 쌤이 이런 거 모국에서 많이 다루는 중심 소재기는 해요. 네. 가수도 뭐에 가치가 있어? 자기가 노래를 했을 때 들어주는 팬들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여기 여기서는 별로 중요한 문법은 그 나눈 구문 정도. 네. 자, 우리 요거 지금 다시 리뷰 간단하게 내용 그냥 파악하면서 한번 쉴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4번 질문 뭐였다?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져. 그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자신에게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랑 함께 있어라. 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오감이 딱 몇 개? 말 그대로 오감이잖아. 그치? 사람의 감각, 동물의 감각은 딱 5개라고만 했지만 아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딱 5개라고 규정짓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뭐 해볼 필요가 있다? should study.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까는 글이었고요. 됐지? 자, 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객관성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객관성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그 색을 내가 이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라는 건 뭐를 통해? right. 그 빛의 반사를 통해 저건 초록색이야, 저건 빨간색이야, 이건 노란색이야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주관적인 사람들은 뭐죠?
색이라는 건 어차피 존재하지 않고 그냥 눈에 따라, 뇌에 따라만 있는 거다. 그치? 하지만 작가는 둘 다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색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속성도 있고 주관적인 속성도 있다. 뭐 지금 말했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발표하고 끝. 그럼 그건 가치 있다 없다? 없다. 투웨이 양방향이어야 돼. 내가 뭐를 발표했다면 그 발표를 들어주고 그 발표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발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나 더욱더. 이해돼?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치? 네. 한번 쉬었다가 여기까지만 또 8, 90도 다 한 번에 나가면 조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쉬었다가 문제 조금 몇 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같이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8, 9, 10, 11, 12 요것도 질문 나갈 겁니다. 오늘 사과 다 할 거예요.